네, 어제 양대 지수는 부진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이 대내외 경제 지표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또 기업의 실적 발표와 일본은행의 통화정책회의 등 주요 이벤트를 앞두고 관망세가 포착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이 거래 대금이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또 외국인이 매도로 전환하면서 2000선 반납하면서 1995선에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시장 역시 숨고르기 양상을 보였습니다. 소폭 하락하면서 553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럼 먼저 유가증권 시장에서의 수급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매도가 지수 하락에 영향을 줬습니다. 외국인이 매도하는 흐름이 포착이 됐는데요. 572억 원 매도했고요. 개인과 기관은 매수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수급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지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외국인이 139억 원, 기관이 172억 원 매도했고요. 개인만이 매수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이어서 선물 시장의 흐름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6월물입니다. 소폭 하락하면서 262선에 마감을 했는데요. 개인과 기관은 매수한 반면 외국인이 440계약 매도하는 흐름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장이 마감된 가운데 어제 외국인과 기관은 어떤 종목 중심적으로 매매했었는지 순매수 그리고 순매도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의 순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1위는 LG디스플레이가 차지를 했습니다. 2위는 LG전자, 4위는 NHN, 5위에는 제일모직이 이름을 올렸는데요. 이 NHN 같은 경우에는 이 거래일째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6%대 급등하면서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어제 네이버는 뉴스스탠드 시행과 함께 이 오늘의 신문 서비스도 선보였는데요. 이 증권가에서는 모바일 메신저 라인을 통한 플랫폼 지배력이 유지되는 것이 긍정적이라면서 1분기 실적도 개선될 것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기관의 순매수 상위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1위는 삼성전자가 차지를 했고요. 2위에는 제일모직, 하나금융지주, 그리고 한국전력, 우리금융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제일모직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으로 매수하는 흐름이 포착이 됐는데요. 잠시 후 특징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은행주가 강세였습니다. 이 정부의 추가 경정 예산안 발표 이후에 강세 흐름이 좀 반영이 됐었고요. 네, 이날 이렇게 상승폭을 늘렸고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도 1분기가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면서 실적 개선 전망에 어제 상승 흐름 이어갔습니다. 그럼 이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 상위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외국인이 많이 판 종목입니다. 1위는 삼성전자가 차지를 했고요. 2위에는 하나금융지주, 3위는 GKL, 파라다이스, 그리고 SK하이닉스까지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GKL과 파라다이스 같은 카지노주가 어제 약세를 보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GKL은 어제 7%대 급락했습니다. 임원들의 자녀 특혜 입사 의혹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기관의 순매도 상위 종목도 보겠습니다. 파라다이스가 2위에 올랐고요. LG전자, GKL, 현대해상이 랭크가 됐는데요. 이 파라다이스 잠시 후 특징적으로 살펴보고요. 이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도 어제 3.9%대 하락폭을 늘렸습니다. 지난달에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28% 감소하면서 이 실적 부진에 약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순매수 특징주는 제일모직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하는 흐름이 포착이 됐었는데요. 외국인 순매수 5위, 기관 순매수 2위에 랭크가 됐었습니다. 그럼 주가 흐름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제일모직의 마감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71% 오르면서 89,300원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 제일모직에 대해서 증권가는 실적이 1분기에는 조금 부진할 것이지만 2분기부터는 개선될 전망이다. 신제품에 대한 모멘텀이 있다라고 봤었는데요. 이 신제품 모멘텀은 OLED 재료가 갤럭시 S4용으로 이 매출이 양산이 되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자재료와 이 패션 부분은 다소 약화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 특징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매도 특징주는 파라다이스입니다. 어제 카지노주가 전반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나타냈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하는 흐름이 포착이 됐습니다. 어제 외국인 순매도 4위, 기관 순매도 2위에 올랐던 종목인데요. 주가 흐름부터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파라다이스의 마감가입니다. 어제 7.76%대 급락하면서 22,200원에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카지노주가 약세를 보인 이유가 있습니다. 어제 서울시에서 발표가 나왔었는데요. 이 카지노와 그리고 스포츠 토토에 레저세를 부과할 것이다라는 방안이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들어오면서 카지노주가 동반 약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서울 광진구 워커힐 호텔의 이 주요 이 사업장을 두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에 따른 여파를 받았습니다만 증권가에서는 카지노주가 여전히 성장성이 우세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이 카지노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파라다이스에 관해서는 관련 이슈가 하나 더 있습니다. 지난 29일에 주주총회에서 이 유가증권 시장에서의 상장 이전을 위해서 코스닥 시장에서의 상장을 폐지하는 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라는 소식도 들어와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3분기 중으로 이에 관련한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제 마감한 국내 시장의 수급 흐름 살펴봤습니다.